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능학 의사 닥터진호입니다. 기능학 병원을 찾아오시는 분들은 좀 몸에 안 좋은 거를 피하고 좀 안전한 방법으로 하길 원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암 환자분들도 많이 오시죠. 아니, 암을 수술했거나. 근데 이제 그분들이 하시는 공통적인 게 병원에 가면은 막 3개월이나 6개월에 한 번씩 꼭 CT도 찍고 펫CT를 계속 찍으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알아보면은 이게 방사선 노출이 많으니까 몸에 좀 안 좋고 하고 나서 실제로 되게 부작용을 느끼거나 CT 할 때 그 조영제 때문에도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적게 찍을 수 있는지 방법이라든지 대안책이라든지 부작용을 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뉴스만 검색해봐도 CT는 부작용이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양날의 칼이죠. 검사를 하게 되면은 조기 검진도 가능하지만 그 방사선 노출이 되니까 보통 우리나라가 CT가 1년에 한 10명 중에 2명이 검진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검진 목적으로 검사하는 경우도 많은데, 사실 펫CT 같은 경우는 검진 목적으로는 사실 할 필요는 거의 없는 검사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검진에 포함되어 있고 CT가 들어간 검진을 받으면 좀 더 이제 정확할 거라고 하는데, 매년 CT를 찍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가 CT도 다른 나라보다는 많이 가지고 있어요. OECD 평균보다 한 1.4배에서 5배 정도 많이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이제 얼마나 피폭이 되는지를 궁금해하시는데, 복부 CT를 한 장 찍으면 흉부 엑스레이 한 100장 정도 찍은 거, 그 다음에 전신 암 전이 같은 거 보는 펫CT는 한 140장 정도 찍는 것을 이제 한 번에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거 외에 이제 MRI로 찍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MRI는 그래도 방사선 노출이 없으니까 괜찮은데, MRI는 문제가 시간이 길고 비용도 좀 비싸지만 폐쇄 공포증이나 공황장애 같은 불안증 있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 CT가 조영제 알러지나 쇼크나 두드러기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걸 검사를 갖다가 잘 시행하지 않고 하시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가끔 이제 뉴스에 나오는 걸 보면은 조영제를 투여 후에 한 열흘 만에 의식불명으로 사망했다, 이런 경우에 뉴스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X선 CT의 조영제로 인한 사망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매년. 2015년만 해도 한 15,000건 정도 됐던 게 2018년만 해도 2만 건이 넘어가고 지금 점점 증가한 추세고, 근데 좀 아이러니한 건 이 방사선을 다루는 의사 선생님들도 진료를 보러 많이 오세요. 통증 치료할 때 쓰는 C암이라고 하는 걸 쓰시든가, 아니면은 이 방사선을 많이 찍는 선생님들이 몸이 피곤하다고 오셔가지고 검사해 보면은 굉장히 몸이 많이 대사가 떨어져 있거나 컨디션이 안 좋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제 진료를 안 하고 제가 다른 진료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의사 선생님도 계시긴 해요. 근데 저희가 CT를 제일 많이 찍는 게 사실 암 환자분들인데, 원래 암이라는 거는 몸에 환경 독소도 많고 산화 스트레스도 많고, 암을 수술하고 나서 암 치료할 때 이제 방사선 치료도 할 수 있고 거기서 노출이 됐는데, 또 추적 검사로 이제 3개월에서 6개월에 한 번씩 또 계속 CT나 펫CT 찍으면 계속 이제 축적이 되는 거죠. 물론 필요한 분들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양날의 검이라는 거죠. 그래서 방사선 치료에 대한 부작용을 알고 싶으시면 서울대학교 암병원에 방사선 치료 이 링크를 따라 들어가면은 성인의 부작용, 소아의 부작용 이런 게 나오는데, 부작용이 뇌, 두경부, 일단 식도염 비슷한 증상뿐만 아니라 유방, 흉부, 복부, 골반, 이런 팔다리 증상들, 따가움 증상들, 림파 부종 이런 것들까지 부작용이 상세히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좀 대체할 수 있는 게, 저번에도 제가 조금 설명했지만 리퀴드 바이옵시, 액상생검이 좀 도움이 되는데, 이게 2020년 뉴스에서 종양 액상생검이 승인이 났어요, FDA에서. 요즘에 그래서 제가 이걸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활용하니까 되게 편안한 부분이 있고 환자분한테 도움이 돼서 몇 가지 사례를 가져왔는데요. 이분은 갑상선 암 환자신데, 갑상선 암을 수술을 하길 굉장히 꺼려하시고, 조직검사 하는 것도 꺼려하시고, 시술도 꺼려하셔가지고 철저한 식단이랑 영양소 관리만 했어요. 근데 이분이 사진상으로는 그렇게 모양이 많이 줄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리퀴드 바이옵시 암 생검을 해보니까 갑상선 암 발병률이 거의 없다고, 암을 안 만들고 있다고 나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안전한 상태고, 지금 이분이 관리를 잘해왔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 그래프가 끝까지 올라가가지고 암을 만들었기 때문에 뻘겋게 암이 생기고, 지금은 흔적은 남아있지만은 현재 암을 만들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액상생검에서 나오는 사례가 있고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암에 대한 치료를 했는데도 아직도 갑상선 암에서 눈에 안 보이지만 DNA 차원에서 암세포를 만드는 게 나오죠. 근데 DNA 차원에서 암세포를 만드는 거는 초음파나 CT나 조직검사로는 발견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액상생검은 그게 되니까 되게 좋은 부분이죠.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암을 관리를 좀 하셨는데도 많이 떨어져서 현재 발현성 암은 만들고 있지 않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DNA에서 약간의 암을 만드는 대사가 있어서 그 부분은
이제 치료 중에 있는데, 이분은 사실은 옛날에는 눈에 보이는 혀부에 그 암이 보였는데 지금은 안 보여도 대사에서는 나온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그거를 조금 더 집중해서 치료를 하고요. 또 이런 분들이 또 있어요. 뭐 난소암도 있고 뭐 이런 항암 치료도 받으셨고 그 후에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이 여성 호르몬계 뭐 유방에도 혹이 있고 뭐 갑상선에도 좀 결절이 있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리퀴드 바이옵시를 했는데, 액상 상hom을 했는데, 다행히도 이분은 관리를 잘해서 유방이나 자궁이나 갑상선이나 이런 데서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암을 만든 대사가 전혀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유방암은 그 재발이 가장 많은 재발과의 싸움인데, 뭐 높게는 50%까지도 보잖아요. 그 유방암 수술을 하고 오신 분이 있는데, 이분은 뭐 검사해 보니까 현재 유방암을 만들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 치료 후에 뭔가 자기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로 그 유방암을 만든 대사는 현재 억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금 느긋하게 치료를 할 수가 있고, 근데 그래도 유방암을 만드는 어떤 환경 독소라든지 대사 이상이라든지 뭐 산화 스트레스라든지 독소가 들어가는 장 누수라든지 이런 거는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나중에 다시 유방암 대사가 오지 않게 지금 치료하고 있는 중이고요. 물론 이제 액상생검이 아직은 100%인 검사는 없습니다. 근데 비침술적이고 암을 눈에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검사를 할 수 있고, 자주 찍어가지고 몸에서 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CT에 대해서 조금 더 대안을 할 수 있고, CT보다도 정확하고 CT를 찍는 그 어떤 그 기간을 좀 늘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CT나 MRI는 그 특이도 민감도가 보통 한 85%에서 한 7%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그다음에 액상생검이 한 낮게는 그 92%에서 한 95%까지 나오니까 그 정확도 면에서는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대학병원에서 아직 좀 시행하지 않고 있고, 또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제가 이제 사례를 조금 그 곁들여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CT 찍는 게 너무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이 된다, 언제까지 찍어야 되느냐, 이런 분들은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 예방을 할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도 예방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께 좀 전달해 드리는 좀 유용한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